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이라기보다는 요즘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축출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결부시킨 건 저는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에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이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우리도 스위프트라고 하죠. 자, 스위프트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도 딱 이거거든요. 스위프트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XRP라고 하는 Remittance Token, 국제송금 토큰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리플랩스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이야기가 나올 때 잘 됐습니다 라고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리플은 스위프트와 결부지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39,000명 구독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2시 본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언제 살지 모르시면 터치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약 보름 뒤에, 이제는 보름도 아니죠, 13일 뒤에 열릴 FOMC 금리 인상,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리고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은) 어느 정도 파워로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전략은 짤 수 있다. 그 전략 없으시다면 괜히 또 15일 16일에 털리지 마시고 보셔서 전략을 함께 수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축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리플 이야기를 제가 저희 방송, 저희 채널, 코인키스 채널에서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타를 입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돈줄을 쥐는 거죠. 러시아에게도요. 저는 리플렛의 잠재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리플렛과 스위프트, 어차피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리플렛입니다. 언제 설립됐냐면요, 1973년에 설립됐고요. 그 반면에 우리 리플은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48년 전에 설립된 겁니다. 48년 전에. CEO는 누구신가요? CEO는 자비엘 페레스 타소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리플의 CEO는요, 브라이트 걸링하우스입니다. 고객 11,000. 여기에 파이낸셜 우리 금융기관까지 더해집니다. 11,000. 반면에 우리 리플은요, 300 플러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스. 그러니까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나요? 그죠? 몇 배인가요? 10배.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settlement time up to 10 days. 몇 초면 됩니다. 리플의 송금은요, 몇 초면 돼요. 몇 초. 근데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송금을 하게 된다면 정말 오지 국가 같은 경우는 열흘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Instant settlement. 즉각적인 지불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리플은 됩니다. 그죠? 아니면 어떤 기술,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기술을 쓰고 있나요? 메시징 서비스. 반면에 리플은 블록체인.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2022년에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아직도 초입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절정에 다다른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지나서 진짜 2032년이 한 31년 정도가 되면은 이때의 블록체인의 느낌은 분명히 다를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키텍처 한번 보겠습니다.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되어 있죠. 그러나 리플렛의 가장 큰 장점이죠. Decentralized. 정말 이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리플이 가장 좀 의심을 받았던 게 바로 이거죠.
이 중앙 집권화돼 있는지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decentralized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의 가격도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통화는 어떤 통화인가요? 피아트 아시죠? 이탈리아 자동차 피아트가 아니라요. 쉽게 말씀드려서 피아트 통화, 커런시가 통화잖아요. 피아트 통화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고 규제되고 통제되는 법정 통화입니다. 다시 한번. 피아트 통화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고 규제되고 통제되는, 아시겠습니까? 발행되고 규제되고 통제되는 법정 통화, legal tender를 가리켜서 피아트 통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리플렛은 피아트도 가능하지만 크립토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RP라는 remittance 토큰이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14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제 70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70개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죠. 단순히 대조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많이 좀 48년이 된 스위프트 기술. 반면에 리플렛은 2012년 따끈따끈한 기술이고 앞으로도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11,000 고객이요. 11,000개 기관 뭐 이런 뜻이겠죠. 300개.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블록체인, 이것도 참 의미가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핫한 기술이죠.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뭐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뭐 리플, 사고 팔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있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려서 블록체인이 훨씬 더 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년 정도만 지나면 블록체인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어떤 기술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방을 가는데, 뭐 그때 노래방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도 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작곡자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한 10번 부르면 10번 부른 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10번 부른지 안 부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이 한 권이 팔렸는지 10권이 팔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난 출판사가 한 권 팔렸어요. 그럼 한 권인 줄 알죠. 실제 10권 팔렸다.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의 실생활에 좋은 이해라고 제가 방금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권화된 이런 것은 이제 좀 환영을 받지 못하죠, 지금은. 그러나 분명히 어떤 해결책을 거친 다음에 분명히 지금 이런 중앙 집권화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험난한 그런 허들이 예상이 됩니다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아트 통화지만 이쪽은 피아트와 암호화폐 동시에 쓸 수 있죠.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몇 개의 나라에 제공되고 있는지 겨우 7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0여 개국이 있다고 했을 때 140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200여 개국이었죠? 그렇죠? 본 것처럼 현재 전 세계 약 200개국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다. 스위프트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불이 붙은 김에 가끔 제가 리플의 실용성이라든지 리플의 미래 그리고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원래 항상 2수 이상을 보는 채널이니까요.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채널이 이런 이야기 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채널의 성격대로 가겠습니다. 특히 구독자분들 그리고 특히 회원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훗날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잠시 후 12시 방송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굉장히 핫한 영상인데요. 언제 살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3월 15일 도대체 그 전까지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시점 FOMC 금리 인상 도대체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 이거 2개를 가입하신 분들, 멤버십 하신 분들은 꼭 보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